안녕하세요.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근무하는 김현철 연구원입니다. 무역이라는 딱딱한 주제의 유튜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국적이 있듯이 물품에도 국적이 있습니다. 이 국적을 무역에서는 원산지라고 표현합니다. 원산지는 무역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인가로 품질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무역은 물품의 원산지를 말하지 않고는 무역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역의 거의 필수 서류인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을 활용한 학습 방법이어서 일반적인 무역 실무 교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기재 항목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오해영 인턴, 근본 수출 선적권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혹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출 시 해당 국가의 제품이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 첨부하는 주요 서류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만 발급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크게 관세 감면을 위한 특혜 원산지 증명서와 수입국의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요. 이번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하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산지 관리 제도와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 알아본 후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원산지의 정의 및 증명서 발급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부터 알아야겠지? 그래, 같이 도와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해 볼까? 원산지란 일반적으로 물품의 국적으로서 일종의 국가 지적 재산권을 의미합니다. 원산지는 곧 생산국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생산국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산지란 물품이 성장하고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국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디자인, 회사 명과 같은 개념과는 무관한 독립된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폰을 출시한다고 해서 한국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홍콩, 마카오, 괌과 같은 특별구역은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은 EU라든가 아세안과 같은 경제적 동맹체, 연합체는 원산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산지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가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서 수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출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입자의 원활한 수입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자가 수고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국에서 단순한 통관 목적인지 또는 관세 특혜를 위한 것인지로 구분돼서 사용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양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각 수입국 세관에서는 물품 통제 목적으로 일반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하고 관세 혜택을 위해서는 특혜용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FTA 협정 품목은 특혜용 원산지 증명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산지 법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산지 통제 규범은 단일법으로 단일 체계로 일원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큰 줄기로 말씀드린다면 대무역법이 원산지 원칙과 방향을 마련하고 관세법에서 세부 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원산지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이 있어서 이걸 통하여 농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FTA 협정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 특례법을 만들어서 원산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정무역 행위법과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통해서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을 마련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교용 물품에 어느 국가에 해당하는지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확인하고 판정하는 업무가 원산지 제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수출국 관점보다는 수입국 관점에서 원산지 표시, 판정, 증명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규정과 절차를 숙지해서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원산지 관리에서 핵심이 되는 원산지 판정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무역에서의 원산지 판정은 물품 생산 국가를 기준으로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인 경우와 두 번째 2개국 이상에서 걸쳐 생산된 경우로 이렇게 구분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를 완전 생산,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를 불완전 생산이라고 합니다. 수입 물품의 전체가 하나의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물품의 원산지는 당연히 해당 국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1차 산업에 의해서 생산되는 그런 물품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광산물, 농산물, 축산물, 식물성 생산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농축산물들이 2개의 국가가 관여되어서 생산되었을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입 물품의 전체가 2개의 국가 이상에서 걸쳐 생산된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공산품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원산지 관리의 핵심이라고도 하겠습니다. 판정하는 방법도 복잡해집니다. 이 판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시 2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재료와 완제품 간의 물품 변형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투입된 원재료가 적정한 기술 공정을 활용해서 완제품으로 어느 정도의 변형이 되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부가가치 창출 비율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원재료에 대한 국산화율을 의미합니다. 물품 또는 제품의 판매 가격에서 투입된 원재료가 차지하는 해당 국의 국산화 비율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3번 변경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판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원산지 판정은 국가별 협정에 따라서 품목별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 틀은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산지와 관련한 유관기관으로서 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 세관,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일반 원산지 증명서와 특혜 원산지 증명서 모두를 발급하여 줍니다. 상공회의소는 일반 원산지 증명서와 특혜 원산지 증명서 모두를 발급하여 줍니다. 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기업이 생성한 무역 서류의 사실 증명을 인증하여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기업이 있는 전국 대도시에 분포 산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원산지 관리의 전체를 기획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관은 원산지 표시, 원산지 판정 등의 수출함을 전체적인 원산지를 검사하고 단속하는 곳입니다. 또한 농수산물 품질관리원도 수입 후 유통하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중점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업무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입자가 관세 특혜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 수입 통관용으로 사용되는 일반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원산지 증명서는 특혜용 원산지에 비해서는 발급 과정이 수월합니다. 수출자가 일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시점은 물품 출하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통상적으로 수출 신고와 선적 부킹을 완료한 상태에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선박 부킹을 확정한 후에 화물 선적 전 또는 선적 후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수출 통과를 하지 않으면 시스템 연계 문제가 있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선적 부킹 정보가 없으면 운송 정보를 기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과 신청은 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센터 또는 전자무역 기본 시설에 접속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선적 부킹 정보를 참조해서 신청서에 입력을 하고 그 정보를 상공회의소로 전송합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접수해서 내용을 검증한 후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출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는 결제 방식에 따라서 은행을 경유하거나 또는 특성으로 수입자에게 직접 전달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그 이전에 상공회의소에 서류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하여야만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FTA 협정에 따른 관세 특혜형 원산지 증명서는 국가별 협정 내용과 근거 서류 준비 그리고 작성 방법이 복잡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수입자 요청에 따라서 일반 원산지 증명서와 특혜형 원산지 증명서 두 가지 모두를 만들어 제공하기도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발급 신청서 기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품의 주인, 물품 명세, 제조 국가, 운송 경로, 그리고 증명서 발급 기간 등이어서 이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를 보겠습니다. 일반 무역 서류와 마찬가지로 원산지 증명서 헤드에는 신청인, 수출자, 수화인 등의 기본 정보가 기재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본문에는 운송 정보, 화물 명세, 그리고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근거 서류 번호를 기재합니다. 운송 정보에는 선적지, 도착지, 운송 수단, 편명, 선적일 또는 예정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화물 명세 정보에는 상품 내역과 수량, 중량, 용적을 기재합니다. 근거 서류 번호에는 송장 번호, 수출 신고 필증 번호를 기재합니다. 수출 신고 필증 번호는 원산지 증명 발급 심사를 위한 정보이어서 실제 원산지 증명서에는 출력되지는 않습니다. 에이드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원산지 증명서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의 리딩과 입력을 통해서 초보자도 쉽게 원산지 증명 업무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대의 무역 트렌드로서 다자간 무역 협정이 힘을 잃어가고 FTA 양자 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FTA는 무역 업체에 있어서 비즈니스 핵심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FTA의 본질은 원산지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원산지 관리는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에 원부재를 납품하는 공급 업체에도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관리는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에 원부재를 납품하는 공급 업체에도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관리 소홀로 사후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산지 관리는 수출 기업에 있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업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출의 결말인 수출 대금 회수와 환원 마입 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